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남북녀 김은하TV의 김은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에 한 번은 잡힐 뻔했던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또 저희를 도와주셨던 고마우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과정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무사히 중국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고 나서 사실은 언니한테는 이제 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또 중국에 도착을 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선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언니가 우선은 니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에 염색부터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제 길에 다녀도 북한 사람이라는 게 좀 티가 덜 나니까. 근데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머리에 갈색, 진한 갈색을 염색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정말 내 소원을 푸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이렇게 갈색 머리를 딱 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말 중국에 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머리 이제 염색을 하고 나서 언니가 목욕탕으로 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북한에서 꽃집이치다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웬 또 목욕탕 그랬더니 야,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한 냄새? 그 특이한 냄새가 뭔데요? 이러니까 북한은 대부분 이제 아궁이에 나무를 떼다 보니까 이제 그스럼 냄새 있잖아요. 그스럼 연기 냄새가 이렇게 다들 몸에 이제 배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는 서로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중국에 오면 그 냄새가 되게 지독하게 난대요. 그랬더니 목욕탕에 가서 그 냄새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욕탕이란 거 뭐 북한에서도 가보곤 했으니까 그렇게 뭐 또 그리고 서로 또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하니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그리고 목욕탕으로 갔어요. 목욕탕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겠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해서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때를 밀어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자리만 빌려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때를 밀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저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때를 밀어주는 것도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도 돈을 주면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때를 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또 조금만 더 주면 또 마지막에는 우유 마사지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살면서 우유라는 걸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 우유를 마사지를 받는다고?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니가 나 할 건데 니네도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때를 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진짜 아닌가 다를까 우유에다가 이제 오일을 발라서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 되게 뭔가 내가 황제의 마마가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덕분에 살다 살다 이렇게 우유 마사지도 다 받아보고 언니 너무 좋았어요 하니까 탈북하기를 잘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0번 1000번 탈북하기를 잘했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삶에 점점 이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에 이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친구가 잠깐 밖에 이제 외출을 나갔다가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친구가 북한으로 북송되고 나서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있다가는 네, 언젠가 잡히는 건 정말 시간 문제겠다. 여기서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돼 나가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국으로 가자. 이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정보를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언니네 집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가 한국 인터넷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막 쳐봤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네, 뭐 길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쳐보다가 다행히도 거기에서 네, 이제 뭐지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서 많이들 이용하는 네, 이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봤죠. 네, 찾아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쭉 사연들을 많이들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정말 고맙게도 한국 분이랑 연락이 돼서 네,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브로커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브로커랑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와 이젠 정말 한국에 갈 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브로커를 만나고 나니까 브로커가 하는 얘기가 니네 2명 갖고는 자기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몇 명이 돼야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은 돼야 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5명이 언제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장담을 못한다. 그래도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니까 그까짓 거 뭐 기다려보자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브로커한테서 네, 다행히도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심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 같이 네,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니네가 한 3, 4일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브로커가 소개를 해준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르신 2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2분 다 마음이 굉장히 고우셨어요. 할머니는 또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 다음 날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 할머니께서 교회를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네도 한국에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려라. 그러고 보니까 뭐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 기도를 드리는 일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에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거든요. 네, 교회를 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네, 저희 옆에 이제 2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그 억양이 서울 말투인 거예요. 정말 TV에서만 듣던 그 서울 말을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정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계속 이렇게 옆으로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들 오늘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네, 좀 전에 이제 경찰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아마도 경찰들이 또 밤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 곳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 할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니시는 그때 93세, 95세 되시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네, 이 친구들이 사실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인데 지금 한국을 가려고 한다. 근데 네, 우리 집에 이 친구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제 경찰들이 다녀가서 할머니한테 좀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흔쾌히 알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날 저녁에 할머니네 집으로 가게 네, 어르신께서 이제 흔쾌히 저희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날은 이제 어르신 집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며 있는 재료를 다 꺼내서 한 상 가득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배불리 실컷 먹으라고 정말 손녀같이 저희를 대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한국에서 오래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딱 2번을 한국을 가봤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니네도 한국을 가는 걸 선택을 잘 했다면서, 할머니는 여기서 니네가 한국으로 무사히 가게끔 늘 항상 기도를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하는 날에 할머니 이제 손을 붙잡고,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큰 대접을 받고 가는데 할머니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나면 그때 할머니를 꼭 초청을 할게 했더니, 나는 그냥 니네가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한국으로 또 무사히 잘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